태양이 아직 떠오르지 않았을 때 진수는 간단한 유니폼을 정돈하고 처음으로 강 가문의 웅장한 대문을 지나쳤다. 그의 초록색 눈동자가 이제 그의 책임이 될 넓은 정원을 훑어보았고 그의 오른손은 자동적으로 항상 지니고 다니는 달 모양의 목걸이를 만졌다. 그 보석은 그의 흐릿한 과거와 유일한 연결고리였고 고아원에서 시작되어 그가 아직도 채우려고 노력하는 빈 페이지가 있는 이야기였다. 아침 이슬이 잘 정돈된 잔디를 적셨고 막 피어난 장미의 향기가 공기를 채웠다. 진수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어깨에 느껴지는 책임감의 무게를 느꼈다. 25세의 나이에 여러 곳에서 일한 끝에 마침내 안정을 약속하는 기회를 얻었다. 서울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있는 이 저택의 정원은 유명했고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것은 그의 능력에 걸맞은 도전이 될 것이다. 그의 생각은 돌길에서 울리는 단호한 발걸음 소리에 의해 중단되었다. 강가의 집사인 민호가 평소에 엄격한 표정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키가 크고 항상 깔끔하게 다크슈트를 차려입은 중년 남성인 그는 다른 직원들이 그의 존재 앞에서 움츠러들게 만드는 권위의 분위기를 풍겼다. 그래서 당신이 새로운 정원사인가? 민호의 목소리는 질문이라기보다는 비난처럼 들렸다. 그의 눈이 진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다가 잠시 그가 착용한 목걸이에 머물렀다. 강석호 사장님께서는 자신의 재산에 대해 완벽 이하를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걸 알고 계시겠죠. 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아원에서 오랜 세월 동안 발전시킨 침착한 자세를 유지했다. 저를 믿으셔도 됩니다. 이 정원을 완벽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경험과 헌신이 있습니다. 집사는 눈을 좁히며 그의 표정에서 불신을 분명히 드러냈다. 두고 보죠. 일단은 장미 덤불에 집중하세요. 주인 마님께서는 특히 그것들에 대해 까다로우십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도. 그는 말을 흐리며 은밀한 위협을 남겼다. 이후 몇 주는 민호의 불신이 근거 없음을 증명했다. 진수는 전문성을 넘어서는 열정으로 일에 헌신했다. 각 화단, 각 식물이 세심한 관심을 받았다. 특히 장미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화려하게 피어났고 방문객들의 긍정적인 평가는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진수의 성공은 오히려 민호의 적대감을 증가시키는 것 같았다. 집사는 정원사의 모든 움직임을 감독하며 가장 사소한 세부 사항까지 비판했다. 잔디 가장자리가 고르지 않습니다 라고 어느 날 말하고 마른 잎이 제대로 치워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다른 날 불평했다. 특히 어려운 오후에 강석호, 저택의 주인이 처음으로 젊은 정원사를 주목했다. 진지하고 내성적인 자세로 알려진 사업가는 진수가 장식용 관목을 조심스럽게 다듬는 것을 베란다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 젊은이에게서 무언가 친숙한 것이 있었고 그를 흥미롭게 만들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정의할 수 없었다. 사장님, 이것 좀 보셔야 합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그의 생각을 끊었다. 집사가 빠르게 다가와 멀리 있는 화단에 시든 꽃들을 가리켰다. 이런 테마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석호는 손을 들어 집사를 조용히 시켰다. 그의 눈은 여전히 이제 극도로 조심스럽게 몇몇 식물에 물을 주는데 전념하고 있는 진수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젊은이가 착용한 달 모양의 목걸이가 햇빛을 반사하여 그의 주의를 끌었다. 잠시 동안 오래되고 고통스러운 기억이 떠오르려 했지만 그는 그것을 밀어냈다. 그를 일하게 놔두세요, 민호. 그는 마침내 말했고 그의 단호한 목소리는 논쟁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정원이 이렇게 잘 관리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택 뒤편에 자신의 방에 홀로 있던 진수는 과거와 유일한 연결고리인 목걸이를 바라보았다. 뒷면에 새겨진 글자 나의 작은 전세계는 그가 기억할 수 있는 한글을 괴롭혀온 미스터리였다. 고아원에서는 그가 그 목걸이를 착용한 채 공원에서 발견되었다고만 말해주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소리가 진수를 현재로 돌아오게 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는 다음 날이 도전적일 것임을 알고 있었다. 더 섬세한 식물들을 보호하고 화단의 배수 상태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이 폭풍이 단순히 물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강가의 모든 사람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간단한 침대에 누운 진수는 몇 층 위의 저택주 침실에서 강석호도 잠들지 못하고 정원사의 목걸이가 불러일으킨 오래된 기억들로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다. 사업가는 떨리는 손으로 잠긴 서랍을 뒤적이며 진수의 것과 동일한 목걸이를 착용한 웃는 어린 소년의 오래된 사진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전날 밤에 예고되었던 폭풍이 예상치 못한 강도로 서울을 강타했다. 진수는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일어났고 그가 그토록 애정을 쏟은 정원이 걱정되었다. 그의 방 창문을 통해 아직 어두운 하늘을 가로지르는 번개를 볼 수 있었고 그 빛은 바람의 힘에 휘어지는 나무들을 비추었다. 비에 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가장 취약한 화단으로 달려갔다. 윤정 여사가 자랑스러워하는 장미들은 즉각적인 보호가 필요했다. 빠르고 정확한 움직임으로 그는 이런 비상 상황을 위해 준비해둔 플라스틱 보호막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은 폭풍의 강도가 증가하는 동안 재빨리 움직였다. 뭘 하고 있는 거요? 민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빗소리 위로 들렸다. 집사는 큰 검은 우산으로 보호받으며 베란다에 서 있었다. 길 전체를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잖아. 이건 용납할 수 없어. 진수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점점 커지는 좌절감을 억눌렀다. 민호 씨, 지금 식물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정원의 절반을 잃게 될 거예요. 이 비의 강도가 관심 없어. 민호가 베란다 계단을 내려오며 가로막았다. 정원을 공사장으로 만들고 있잖아. 강 사장님께서 이 엉망진창을 보시면 경로하실 거야. 다른 저택 직원들이 소란에 이끌려 창문을 통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진수는 집사의 점점 더 고조되는 항의를 무시한 채 계속해서 작업했다. 빗방울이 그의 얼굴에 맺힌 땀과 섞였고 그의 유니폼은 완전히 젖어 있었다. 당장 그만두시오. 민호가 위험스럽게 가까이 다가오며 명령했다. 내 직접적인 명령을 어기고 있어. 바로 그 순간 검은색 차 한 대가 저택 대문을 통과해 들어왔다. 강석호가 폭풍으로 인해 취소된 회의에서 일찍 돌아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정원에서 펼쳐지는 장면을 지켜보았다. 젖은 채로 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애쓰는 젊은 정원사와 정원의 안녕보다는 겉모습에 더 신경 쓰는 듯한 집사가 그를 꾸짖고 있었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요? 강석호의 깊은 목소리가 모두를 침묵시켰다. 그는 운전기사가 가져온 우산의 보호를 받으며 가까이 다가왔다. 사장님, 민호가 앞으로 나서며 자세를 바로 했다. 이 녀석이 정원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제 직접적인 지시를 어기고 그가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고 있소. 강석호가 진수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가로막았다. 우리의 식물들이 폭풍에 파괴되는 것을 막고 있는 거요. 이어진 침묵은 오직 빗소리에 의해서만 깨졌다. 민호는 말문이 막힌 듯 보였고 진수는 이제 더 조심스러운 움직임으로 작업을 계속했다. 진수군 맞지? 강석호가 정원사에게 다가갔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오. 존중과 전문성을 갖추고 진수는 정원을 보호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들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각 식물종의 다양한 필요성에 대해 과도한 물이 어떻게 더 민감한 뿌리를 손상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그가 구현하고 있는 비상 배수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했다. 강석호는 귀에 깊게 듣고 있었고 젊은이의 기술적 지식뿐만 아니라 그의 헌신에도 감명받았다. 그러나 그의 눈은 다시 한번 빗 속에서도 정원사의 목에서 빛나는 듯한 달 모양 목걸이로 끌렸다. 데자뷰와 불안에 혼합된 이상한 감각이 그를 사로잡았다. 민호, 강석호가 집세게 돌아서며 더 엄격한 톤으로 말했다. 오늘부터 진수군은 정원과 관련된 필요한 결정을 내릴 때 완전한 자율성을 갖게 될 것이오. 알겠소? 하지만 사장님, 민호가 항의하려 했다. 알겠소? 강석호가 이 일을 허용하지 않는 톤으로 반복했다. 집사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저택 안으로 물러났다. 그의 굳은 자세는 그의 불만을 드러냈다. 강석호는 잠시 더 머물며 진수가 일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 젊은이에게는 무언가가 있었다. 일에 대한 헌신을 넘어서 그를 깊이 흥미롭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잘했소, 진수군. 그가 마침내 들어가려 돌아서며 말했다. 계속 그렇게 하시오. 저택으로 걸어가는 동안 강석호는 목걸이의 이미지를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다. 그것은 그의 아들이 15년 전 실종된 날 착용했던 것과 동일했다. 그 우연의 일치는 무시하기에는 너무나 불편했다. 그의 사무실에서 그는 다시 한번
과거의 가장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담고 있는 서랍을 열었다. 같은 달 모양 목걸이를 한 어린 아들의 웃는 사진이 이제 새로운 의미를 담고 있는 듯했다. 폭풍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지만 정원은 진수의 보살핌으로 보호받아 견뎌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그 비 오는 아침이 강가의 모든 사람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발견의 씨앗을 심었다는 것이었다. 폭풍이 지나간 후에 한 주 동안 강가의 저택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다. 강석호는 자주 정원을 방문하여 진수의 작업을 관찰했는데 이는 단순한 감독을 넘어선 관심이었다. 그의 눈은 항상 달 모양 목걸이를 찾았고 그럴 때마다 그의 심장은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 빠르게 뛰었다. 윤정, 그의 아내는 남편의 행동 변화를 눈치챘다. 오랜 결혼 생활 동안 그녀는 그의 표정의 모든 뉘앙스, 그의 기분의 모든 변화를 알고 있었다. 아침 식사 중 강석호가 식당 창문을 통해 정원을 바라보는 동안 그녀는 그들 사이에 자리 잡은 침묵을 깨기로 결심했다. 최근에 정원을 많이 관찰하시는 것 같아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 목소리에 호기심이 묻어났다. 내가 알아야 할 무언가가 있나요? 강석호는 잠시 망설였다. 커피 잔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리며 새 정원사가 착용한 목걸이를 보셨소? 그가 마침내 물었다. 아내의 눈을 바라보며 윤정은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것을 느꼈다. 물론 그녀도 알아챘다. 어떻게 그들의 아들의 마지막 기억과 그토록 비슷한 것을 놓칠 수 있겠는가? 여보,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우리는 스스로를 속여선 안 돼요. 우리는 이전에도 이런 일을 겪었잖아요. 이번엔 달라요. 강석호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마치 벽들이 들을 수 있다는 듯이 목소리를 낮추며 단지 목걸이뿐만이 아니에요, 윤정. 그에게 무언가가 있어요. 무언가 친숙한. 그의 몸짓, 그의 미소 방식. 제발요. 윤정이 가로막았다. 그녀의 손이 냅킨을 세게 쥐고 있었다. 나는 그 고통을 다시 겪을 수 없어요. 우리가 단서를 찾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그 시간들. 강석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 옆으로 걸어가 그녀 옆에 무릎을 꿇었다. 나는 이미 사설 탐정을 고용했소. 그가 고백했다. 그는 진수가 자란 고아원의 기록을 조사하고 있어요. 윤정은 눈을 감았다. 떨어지려는 눈물을 참으려 애쓰며 15년 전 그 운명의 오후의 기억이 여전히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의 어린 지훈, 겨우 5살, 아버지가 선물한 소중한 달 모양 목걸이를 하고 공원에서 놀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혼란 비명 부상당한 강석호, 그리고 그녀의 아들은 사라졌다. 밖에서 저택 안에서 일어나는 대화를 전혀 모른 채 진수는 중앙분수대 주변의 관목을 조심스럽게 다듬고 있었다. 폭풍이 있었던 날 이후로 그는 강 사장의 시선이 자신에게 머무는 것을 느꼈지만 그 의미를 해독할 수 없었다. 민호 역시 그를 지켜보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다. 겨우 감춰진 적대감으로 가득 찬. 사장님은 그 녀석이 온 이후로 달라지셨어요. 민호가 그날 늦게 강석호의 사무실에서 커피를 서빙하며 말했다. 감히 말씀드리자면 너무 깊이 관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강석호는 검토 중이던 서류에서 눈을 들었다. 내 기억으로는 당신의 의견을 구한 적이 없소, 민호. 집사는 한 걸음 물러섰지만 위축되지 않았다. 저는 20년 동안 이 가족을 위해 일해왔습니다, 사장님. 지훈 도련님의 실종으로 얼마나 고통받으셨는지 보았습니다. 당신들이 다시 그런 일을 겪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요. 당신이 그렇게 오랫동안 여기서 일했기 때문에 당신의 위치를 알아야 할 거요. 강석호가 차갑게 대답했다. 이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오. 민호는 굳은 발걸음으로 사무실을 나갔다. 그의 마음이 격렬하게 일하고 있었다. 그는 보여주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었다. 훨씬 더 많이. 그는 창밖으로 진수가 정원에서 일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오후의 햇살 아래 그의 목걸이가 반짝이고 있었다. 수수께끼 같은 미소가 그의 입술에 떠올랐다. 그날 밤 모두가 잠자리에 든 후 강석호는 사무실에 남아 오래된 사진들과 서류들을 살펴보고 있었다. 사설 탐정의 예비 보고서는 흥미로운 정보를 담고 있었다. 진수는 서울 남부의 한 공원에서 발견되었는데 지훈이 사라진 곳에서 그리 멀지 않았다. 대략적인 날짜가 일치했다. 그리고 목걸이가 있었다. 복도에서 들리는 소리에 그는 고개를 들었다. 문틈으로 그는 민호가 조용히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의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집사는 저택의 먼 쪽 날개에 위치한 그의 방으로 들어가 조심스럽게 문을 닫았다. 강석호는 다시 서류로 주의를 돌렸지만 그의 마음은 방황했다. 15년의 수색, 좌절된 희망들, 거짓 단서들. 그의 아들이 그토록 가까이 있었다는 것이 가능할까? 그리고 왜 민호는 그가 진수에게 접근하는 것에 대해 그토록 불안해하는 것일까? 강가의 저택은 그 수백 년 된 벽들 사이에 비밀들을 간직하고 있었다. 휴면 상태의 씨앗처럼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비밀들. 그리고 그 순간은 누구도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었다. 일요일 아침이 저택의 정원을 부드러운 안개로 덮으며 밝아왔다. 진수는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강석호가 최근 출장에서 가져온 진귀한 난초 화단 위로 몸을 숙이고 있었다. 그의 숙련된 손이 섬세하게 작업하는 동안 그의 마음은 주변에서 감지되는 미묘한 변화들 사이를 맴돌고 있었다. 강 사장은 이제 매일 그와 대화를 나누며 꽃과 식물을 넘어서는 진정한 관심을 보였다. 그는 고아원에서의 생활, 꿈, 가장 오래된 기억들에 대해 물었다. 진수는 동시에 감격스럽고 궁금했다.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는 것에 대해 그 목걸이를 항상 갖고 있었나요? 전날 강석호가 했던 질문이 여전히 그의 마음에 울렸다. 사장의 목소리에는 무언가가 있었다. 불안과 희망이 섞인 것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항상 그랬습니다, 사장님. 그는 본능적으로 은색 달을 만지며 대답했었다. 고아원의 보호자들은 제가 발견되었을 때 이미 착용하고 있었다고 말씀하셨죠. 베란다에서의 움직임이 그의 주의를 끌었다. 윤정 여사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가 해독할 수 없는 표정을 하고 있었다. 최근 며칠 동안 저택의 안주인 역시 더 자주 정원에 나타났었다. 항상 멀고 우울한 눈빛으로. 아름답지 않나요? 윤정이 다가오며 진수를 놀라게 했다. 그녀가 그에게 직접 말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난초는 항상 내가 가장 좋아하는 꽃이었어요. 알고 있었나요? 내 아들은. 그녀는 망설였고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그는 항상 그것들이 색깔 있는 나비 같다고 말하곤 했죠. 진수는 가슴속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끈이 그의 심장을 조이는 것 같았다. 저는 부인께서 아들이 있으신 줄 몰랐습니다.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윤정은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눈은 억제된 눈물로 빛났다. 우리에겐 아들이 있어요. 그녀가 현재형으로 정정했다. 그는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있지 않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아들이에요. 정원 반대편 저택의 한 창문을 통해 민호가 어두운 표정으로 그들의 상호작용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시간이 지나 누렇게 변한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의 손이 살짝 떨리며 그것을 열자 오래된 사진들과 서류들이 드러났다. 이래선 안 돼. 그는 다가오는 발소리를 듣고 재빨리 봉투를 숨기며 혼잣말을 했다. 강석호는 진수를 돕기 위해 더 많은 직원을 고용했고 이를 통해 젊은이가 더 중요한 책임을 맡을 수 있게 되었다. 점차 그는 부동산의 조경에 관한 회의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그의 지식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는 당신의 눈빛을 가졌어요. 윤정이 어느 날 밤 강석회에게 말했다. 그들이 진수가 새로운 도우미들에게 관계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지켜보며 당신이 프로젝트에 열정을 가질 때 보이는 그 같은 결단력 있는 빛이요. 강석호는 아내를 안았고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사설 탐정은 진수가 발견된 날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냈다. 무시하기에는 너무 많은 우연의 일치였고 오랫동안 불완전했던 퍼즐의 조각들이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았다. 우리는 확실히 해야 해요. 그가 속삭였다. 우리는 그냥 나는 이미 알아요. 윤정이 목이 메인 목소리로 가로막았다. 내 어머니의 마음이 이미 알고 있어요. 하지만 당신 말이 맞아요. 우리는 확실히 해야 해요. 그날 밤 저택이 잠든 동안 진수는 꿈을 꾸었다. 그의 꿈에서 그는 작은 소년이었고 햇살 가득한 공원을 뛰어다니고 있었다. 한 남자가 그에게 미소 지으며 선물을 건네고 있었다. 달 모양의 목걸이였다. 나의 작은 전세계, 그 남자가 말했지만 그의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 있었다. 그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고 그의 손이 자동적으로 목걸이를 찾았다. 꿈속의 말은 은색 달의 뒷면에 새겨진 것과 동일했다. 그가 항상 단순한 의미 없는 우연이라고 여겼던 말들.
이제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이야기에 항상 믿어왔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그의 방 밖에서 민호가 저택의 복도를 조용히 걸어가고 있었다. 자신만의 비밀과 후회를 안고서 그가 그토록 열심히 묻어두려 했던 과거가 수면 위로 떠오르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날 때 강가의 저택에서는 아무것도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강석호의 사무실은 오후에 어스름한 빛에 잠겨 있었을 때 사설탐정 김 형사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팔에 끼고 도착했다. 그의 평소에 무표정한 얼굴에는 이례적인 동요가 보였다. 강석호는 민호를 물리쳤고 집사는 마지못해 방을 나갔지만 탐정의 손에 있는 서류 뭉치에 긴 시선을 던졌다. 무언가를 찾았습니다, 강 사장님. 김 형사가 말문을 열며 책상 위에 서류들을 펼쳤다. 진수 씨가 자란 고아원은 각 아이가 도착한 상황에 대해 상세한 기록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경우 흥미로운 특이점이 있습니다. 강석호는 서류 위로 몸을 숙였고 그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어떤 특이점인가요? 그가 발견된 날짜와 장소가 당신 아들의 실종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하지만 더 있습니다. 김 형사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이는 그를 발견한 사회복지사입니다. 그녀는 아직 살아계시고 우리와 대화하기로 동의하셨습니다. 저택에서 이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진수는 자신만의 깨달음을 경험하고 있었다. 도구 창고를 정리하던 중 그는 오래된 사진이 든 상자를 발견했다. 그중 한 장이 그의 주의를 끌었다. 수년 전의 저택을 보여주는 사진이었고 그 안에는 그의 것과 동일한 목걸이를 한 어린 소년이 분수대 근처에서 놀고 있었다. 흥미로운 것을 발견한 것 같군요. 윤정의 목소리가 그를 놀라게 했다. 그녀는 창고 문에 서 있었고 그녀의 눈은 진수의 손에 있는 사진에 고정되어 있었다. 부인,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들을 뒤적거리지 말았어야 했는데 사과하지 마세요. 그녀가 다가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다. 이는 지훈, 우리 아들이에요. 이 사진을 찍었을 때 그는 5살이었죠. 일주일 후에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진수는 그 이미지와 설명할 수 없는 연결을 느꼈다. 목걸이, 그가 중얼거리며 자신의 것을 만졌다. 똑같아요. 그래요. 윤정이 눈물을 머금고 미소 지었다. 강석호가 그를 위해 특별히 주문 제작했어요. 나의 작은 전세계라고 뒷면에 새겨져 있죠. 당신 것과 똑같이, 제 것과 마찬가지로요. 진수가 속삭이듯 말을 마쳤다. 그 순간은 급한 발걸음 소리에 의해 중단되었다. 민호가 문에 나타났고 그의 평소 통제된 얼굴에는 이례적인 동요가 보였다. 부인 사장님께서 모두를 서재로 부르고 계십니다. 긴급하답니다. 서재에서 강석호는 김 형사와 진수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노부인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 윤정이 먼저 들어왔고 진수와 민호가 그 뒤를 따랐다. 민호는 문을 닫았다. 이분은 박 선생님이십니다. 강석호가 노부인을 소개했다. 15년 전 사회복지사로 일하셨고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박 선생은 진수를 직접 바라보았고 그녀의 친절한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내가 당신을 공원에서 발견한 그날을 선명히 기억합니다. 겁에 질린 어린 소년이 달 모양 목걸이를 꼭 붙잡고 있었죠. 당신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았고 그저 아버지를 찾는다고 반복해서 말했어요. 진수는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다. 퍼즐에 흩어진 조각들처럼 기억의 파편들이 그의 마음속에서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의 꿈속에 햇살 가득한 공원, 얼굴 없는 남자, 목걸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김 형사가 개입하며 서류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우리가 조용히 수집한 샘플로 DNA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안 돼요. 민호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렸다. 모두가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집사는 창백해져 있었고 그의 손이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다. 당신들은 이럴 수 없어요. 당신들은 이해하지 못해. 우리가 무엇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까, 민호? 강석호가 일어서며 권위 있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죠? 집사는 방 안의 모든 얼굴을 둘러보았다. 마치 포위된 동물처럼. 그의 눈이 진수에게 머물렀고 그의 표정에 무언가가 변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게가 그의 어깨 위에 놓인 것 같았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마침내 고백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저는 항상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 목걸이를 하고 이곳에 처음 도착한 날부터 저는 그가 어린 지훈 도련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뒤를 이은 침묵은 귀가 멍할 정도였다. 윤정은 손으로 입을 가렸고 강석호는 집사를 향해 위협적인 한 걸음을 내디뎠다. 그리고 진수는 움직이지 않은 채 서 있었다. 15년간의 미스터리의 무게가 그의 어깨 위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끼며 오랫동안 묻혀있던 진실이 마침내 강가의 저택에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그것은 구원의 약속과 오랫동안 간직된 비밀들의 무게를 함께 가져왔다. 서재를 감싼 침묵은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로 짙었다. 민호의 말이 여전히 벽에 메아리치는 것 같았고 마치 저택 자체가 이 결정적인 순간을 보존하고 싶어 하는 듯했다. 강석호가 가장 먼저 반응했고 그의 통제된 목소리는 그를 집어삼키는 감정의 폭풍을 거의 감추지 못했다. 설명해 보시오 민호, 지금 당장. 집사는 근처의 안락의자에 쓰러지듯 앉았고 순식간에 수녀는 늙어 보였다. 그의 항상 안정적이고 정확했던 손이 이제는 눈에 띄게 떨리며 재킷 안주머니에서 누렇게 변색된 봉투를 꺼냈다. 제가 여기서 일한 지 5년째 되던 해에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그 당시 저에게는 빚이 있었고 문제들이 있었죠. 강가의 재산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윤정은 본능적으로 진수에게 다가갔다. 마치 수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를 보호하고 싶어 하는 듯했다. 젊은 남자는 여전히 서 있었고 매 단어를 매혹과 공포가 뒤섞인 채로 흡수하고 있었다. 제 역할은 단지 가족의 일상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민호는 계속했고 방 안에 누구와도 직접적인 눈 맞춤을 피했다. 그들이 계획하고 있던 것을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계속하시오. 강석호가 명령했고 책상 가장자리를 너무 세게 쥐어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제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저는 막으려고 했지만 민호는 눈을 들어 처음으로 진수와 눈을 마주쳤다. 당신이 발견되어 고아원으로 보내졌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수년 동안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 왔을 때는요? 진수가 물었고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굳건했다. 왜 계속 침묵을 지켰습니까? 처음에는 그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습니다. 민호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 목걸이를 보고 닮은 점들을 알아차렸죠. 매일 진실을 밝히는 것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어떻게 15년 동안 이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다고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박 선생, 그동안 침묵을 지켰던 사회복지사가 부드럽게 목을 가다듬었다. DNA 검사가 모든 것을 확인해 줍니다. 그녀가 말했고 모든 참석자를 연민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진수 씨는 의심의 여지 없이 지훈 도련님입니다. 이 확인은 이미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에게 파도처럼 밀려왔다. 윤정은 억제된 흐느낌을 내뱉었고 강석호는 눈을 감았다. 마치 자신의 의심이 확인된 순간을 처리할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진수 또는 지훈은 그의 다리가 약해지는 것을 느꼈다. 수년간의 해답 없는 질문들, 그의 기원을 상상하며 밤새 깨어 있었던 밤들, 인식할 수 없는 얼굴들로 가득한 혼란스러운 꿈들, 모든 것이 이제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왜 목걸이였죠? 그가 갑자기 물었고 그의 목소리는 감정에 복받쳤다. 왜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도록 했나요? 그들은 당신에게서 뺏을 수 없었어요. 박 선생이 부드럽게 설명했다. 그렇게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그것을 너무나 단단히 붙잡고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주셨다고 말했죠. 강석호가 천천히 진수에게 다가갔다. 마치 그가 다시 사라질까 두려워하는 것처럼 떨리는 손으로 그는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다. 그들의 마음이 이미 알고 있던 것을 확인해주는 DNA 검사 결과의 사본이었다. 아들아, 그가 말했고 그 단어에는 15년의 그리움과 억제된 사랑이 담겨 있었다. 나의 작은 전사여. 그 순간은 민호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으로 중단되었다. 그가 갑자기 일어섰다. 더 있습니다. 그가 말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긴급함이 실려 있었다.
당신들이 알아야 할 것이 훨씬 더 많아요. 그날에 대해서, 진짜 책임자들에 대해서. 오늘은 이만 됐어요. 윤정이 모두를 놀라게 하는 힘으로 가로막았다. 내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나머지는 내일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진수는 이제 자신의 어머니임을 알게 된 사람을 바라보았고, 그 다음 아버지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그와 함께 있었던 목걸이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더 이상 우연으로 연결된 낯선 사람들이 아니었다. 운명에 의해 분리되었다가 15년 동안 그의 진정한 정체성의 열쇠를 간직하고 있던 똑같은 물건에 의해 재회한 가족이었다. 오랫동안 비밀과 고통을 품고 있던 강가의 저택은 이제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을 목격하고 있었다. 구원과 용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간과 거리를 초월해 살아남은 사랑의 이야기였다. 다음 날 아침, 강가의 저택에는 다른 공기가 감돌았다. 15년간의 비밀의 무게가 마침내 사라진 듯 대기가 더 가벼워진 것 같았다. 진수, 이제 지훈으로 인정받은 는 전날 밤 윤정의 고집스러운 주장으로 옮겨진 저택의 주요 방 중 하나에서 눈을 떴다. 그 방은 모든 세월 동안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고 중단된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조심스럽게 보존된 장난감들, 은색 액자에 담긴 사진들, 옷장에 걸려있는 작은 학교 교복, 시간 속에 얼어붙은 기억들이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있었다. 들어가도 될까요? 윤정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문을 살짝 두드린 후 들렸다. 그녀는 아침 식사 쟁반을 들고 있었고 그녀의 눈은 여전히 눈물이 고여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이 꿈이 아닐까 두려워하는 듯했다. 물론이죠. 어머니, 그가 대답했다. 그 단어는 여전히 그의 혀에 낯설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깨어나기 시작하는 깊은 감정을 담고 있었다. 윤정은 쟁반을 근처 테이블에 놓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본능적으로 아들의 머리카락을 정리하려 했다. 15년 동안 기다려온 모성애의 제스처였다. 아버지는 김 형사와 함께 서재에 계세요. 그녀가 말했고 목소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 노력했다. 민호는 모든 일에 대해 질문을 받고 있어요. 서재에서는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았다. 평소에 침착한 강석호도 과거의 사건들에 대한 민호의 마지막 세부 사항을 들으며 겨우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다. 저를 찾아온 사람들은 집사가 후회로 가득 찬 목소리로 설명했다. 거대한 재산을 노리는 조직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들은 서울의 여러 유력 가문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죠. 김 형사는 열심히 메모를 하며 때때로 정확한 질문을 던졌다. 강석호는 창가에 서서 그의 시선은 정원, 그가 모르는 사이 아들을 여러 번 지켜봤던 곳, 이제 수년간의 고통에 대한 자신의 역할을 고백하고 있는 남자 사이를 오갔다. 방에서 진수 지우는 자신의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려 노력하고 있었다. 저는 어떤 아이였나요? 그가 갑자기 윤정에게 물었다. 그 전에 말이에요. 윤정은 미소 지었고 그녀의 손이 항상 가까이 두었던 사진 앨범을 찾았다. 넌 에너지가 넘쳤어. 항상 정원을 뛰어다녔지. 모험 이야기를 좋아했고 커서 유명한 탐험가가 되겠다고 늘 말했단다. 앨범의 페이지들은 시간 속에 얼어붙은 순간들을 보여주었다. 첫 자전거를 타고 환하게 웃고 있는 어린 소년, 해변에서 부모와 함께 포옹하고 있는 모습,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불어끄는 장면. 각 이미지는 그의 잃어버린 정체성 퍼즐의 한 조각이었다. 그리고 이것, 윤정이 특정 사진을 가리켰다. 네 아버지가 내게 목걸이를 줬을 때야. 넌 그 후로 계속 그것을 착용했어. 네 행운의 부적이라고 말하면서. 진수는 목에 걸린 목걸이를 만졌고 그 의미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느꼈다. 이제 그것은 더 이상 그의 과거의 신비로운 유물이 아니라 그의 소속감, 그의 진정한 정체성의 유형적 상징이었다. 오후 늦게 강석호는 가족을 정원으로 불러 모았다. 그의 아들이 자신의 정체를 모른 채 그토록 정성껏 돌봤던 장미 덤불 근처였다. 오늘부터 그가 발표했고 그의 목소리는 감정에 복받쳤지만 결연했다. 우리는 새로운 단계를 시작합니다. 지훈이 돌아왔고 비록 우리가 잃어버린 세월을 되찾을 순 없지만 함께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윤정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고 그들의 아들, 이제 성인이 된 새로운 눈으로 정원을 바라보았다. 그가 그토록 정성껏 가꾸었던 꽃들이 더욱 생생해 보였고
마치 오래된 감상자의 귀환을 축하하는 듯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진수 지훈이 말하며 일어섰다. 확고한 발걸음으로 그는 정원사로 살았던 저택 뒤편에 작은 방으로 걸어갔다. 거기서 그는 이제 직원이 아닌 마침내 집으로 돌아온 아들로서 그의 소지품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강가의 저택, 오랫동안 그의 일터에 불과했던 곳이 이제 그의 진정한 집으로 드러났다. 15년 동안 비밀을 간직했던 벽들이 이제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을 목격하고 있었다. 구원과 재회,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의 이야기. 서울 위로 밤이 내리는 동안 오랫동안 분리되었던 한 가족이 그들의 유대를 재건하기 시작했고, 어떤 연결은 시간이나 거리로도 끊을 수 없을 만큼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진실이 밝혀진 후 몇 주 동안 강가의 저택은 깊은 변화를 겪었다. 이전의 우울함으로 가득 찼던 공기는 이제 새로움과 희망의 분위기로 바뀌었다. 진수, 이제 지훈으로 인정받은 그는 자신의 두 정체성, 헌신적인 정원사와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아들을 조화시키는 도전에 직면했다. 어느 아침 지훈은 일찍 일어나 정원으로 향했다. 저택에 도착한 이후 매일 해왔던 것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정원 도구 대신 커피 한 잔을 들고 있었다. 그는 분수대 근처에 앉아 일출이 하늘을 분홍색과 금색으로 물들이는 것을 바라보았다. 강석호가 잠시 후 그를 그곳에서 발견했다. 아무 말 없이 그는 아들 옆에 앉았다. 몇 분 동안 아버지와 아들은 침묵 속에서 오랫동안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였던 정원을 바라보았다. 알아. 강석호가 아침의 고요를 깨며 부드럽게 말문을 열었다. 네가 어렸을 때 우리는 매일 아침 여기 앉곤 했단다. 넌 새들이 분수대에 와서 물을 마시는 걸 관찰하는 걸 좋아했지. 지우는 미소 지었고 기억의 파편이 그의 마음속에 떠올랐다. 어렴풋이 기억나요. 빨간 새 한 마리가 항상 왔었죠. 그렇죠? 강석호는 감동받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맞아. 넌 그 새를 빨간 씨라고 불렀지. 그들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윤정은 베란다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버지와 아들이 다시 연결되는 모습을 보며 그녀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김 형사가 수행한 조사 결과를 손에 들고 있었다. 지훈의 납치에 대한 완전한 진실이 밝혀졌고 책임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고 있었다. 민호는 당국에 전적으로 협조했고 현재 재판을 기다리며 구금 상태에 있었다. 그의 고백과 진심 어린 후회는 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지만 그의 행동의 무게는 계속해서 그를 괴롭힐 것이다. 저택 내부에서도 변화는 눈에 띄었다. 이전에는 손대지 않은 성격과도 같았던 지훈의 방은 이제 그의 어린 시절과 성인의 삶의 모습이 공존하고 있었다. 식물학 책들이 오래된 장난감들과 나란히 놓여 있었고 과거와 현재 사이의 다리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강가의 사업체 역시 변화를 겪고 있었다. 강석호는 지훈의 자연에 대한 열정에 영감을 받아 지속 가능성과 환경 보존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지훈의 지식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매우 가치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그는 곧 가족 사업의 새로운 벤처의 핵심적인 일부가 되었다. 어느 오후 그들이 함께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을 때 강석호는 지훈에게 놀라운 제안을 했다. 아들아, 저택의 정원을 확장하는 것은 어떨까? 일반 대중에게 개방된 식물원으로 만드는 거야. 지훈의 눈이 그 아이디어에 빛났다. 정말 멋질 것 같아요. 교육적인 섹션을 만들고 희귀종을 보존하고. 그들이 열정적으로 계획을 논의하는 동안 윤정이 오래된 상자를 들고 사무실로 들어왔다. 다락방에서 이것을 찾았어. 그녀가 말하며 상자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지훈아, 이건 네가 어렸을 때 그린 그림들이야. 봐, 그때도 넌 이미 식물과 정원을 그리고 있었네. 세 사람은 어린 시절의 그림들을 들여다보며 웃고 감동했다. 그것들이 불러일으키는 기억들에 마치 잃어버린 시간이 조금씩 새로운 추억과 공유된 순간들로 채워지는 것 같았다. 하루가 저물어갈 때 가족은 베란다에 모여 정원 위로 지는 석양을 바라보았다. 지훈은 가슴의 달 모양 목걸이의 무게를 느끼며 그를 이곳까지 데려온 놀라운 여정에 대해 생각했다. 알아요. 그가 조용한 명상을 깨며 말했다. 수년 동안 저는 불완전하다고 느꼈어요. 마치 제 일부가 없어진 것처럼요. 이제 그 부분이 항상 여기 있었다는 걸 이해해요. 다시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강석호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고 윤정은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말은 필요 없었다. 그들을 연결하는 사랑, 분리의 세월과 재회의 기쁨으로 강화된 그 사랑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밤하늘의 첫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할 때 강가의 저택은 새로운 장을 준비하고 있었다. 구원, 용서,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의 이야기, 가장 가능성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가족의 유대가 시간의 시험을 견딜 수 있음을 증명하는 이야기. 정원, 모든 여정의 조용한 증인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활기차게 꽃피울 것이다. 모든 가능성에 맞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찾은 가족의 재탄생을 상징하듯이 몇 달이 지나면서 강가의 저택은 완전히 변모했다. 한때 비밀과 슬픔으로 가득 찼던 공간이 이제는 희망과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 되었다. 지훈의 제안으로 시작된 정원 확장 프로젝트는 빠르게 진행되어 저택의 넓은 부지 일부가 아름다운 공공식물원으로 탈바꿈하고 있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아침, 지훈은 새롭게 조성된 식물원의 중앙 통로를 따라 걸었다. 그의 옆에는 강석호가 함께 있었고 둘 다 첫 번째 방문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점검하고 있었다. 아들아, 네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다. 강석호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네 지식과 열정이 이 장소를 특별하게 만들었어.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다양한 식물종들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었고 교육용 안내판들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다. 우리가 함께 했어요, 아버지. 이건 우리 가족의 프로젝트예요. 그들이 걷는 동안 윤정이 다가왔다.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사진 앨범이 들려 있었다. 보세요. 무엇을 찾았는지 그녀가 말했다. 앨범을 펼치며. 지훈아, 이건 네가 5살 때 그린 정원 설계도야. 지금의 식물원과 놀랍도록 비슷하지 않니? 세 사람은 어린 지훈의 그림을 들여다보았다. 서툰 선들과 밝은 색깔들로 가득한 그림이었지만 현재의 식물원 레이아웃과 놀랍도록 유사했다. 그것은 마치 어린 지훈의 꿈이 20년이 지난 지금에야 실현된 것 같았다. 난 이걸 기억해. 지훈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림을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만지며. 이건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 만들고 싶었던 정원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게 현실이 되었네요. 윤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어 이런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니. 그때 멀리서 민호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재판 후 가석방되어 지역사회 봉사 명령을 받았고 강계선은 그에게 식물원에서 일할 기회를 주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여전히 과거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는 듯했다.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가 공손하게 보고했다. 첫 방문객들이 곧 도착할 예정입니다. 강석호는 잠시 민호를 바라보았다. 용서의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그들은 천천히 진전을 이루고 있었다. 고마워요, 민호 씨. 당신의 도움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지훈은 민호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넸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는 데 일조했던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지만 또한 모든 사람이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었다. 식물원 입구에서 첫 방문객들의 흥분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가족은 함께 입구로 향했다. 각자의 가슴에 달린 목걸이가 햇살에 반짝였다. 강석호와 윤정은 지훈이 실종되었을 때 착용했던 것과 동일한 디자인의 목걸이를 주문 제작했고 이제 그것은 그들의 재결합과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 되었다. 첫 번째 어린 방문객이 식물원으로 뛰어들어왔을 때 그의 눈은 경이로 가득 찼다. 지훈은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호기심 많고 모험을 갈망하던 그 시절을. 어서 오세요. 지훈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강가 식물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을 자연의 경이로움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방문객들이 모두 떠나고 식물원이 조용해졌을 때 강 가족은 함께 중앙 정원의 벤치에 앉았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각자의 눈에 깊은 감사와 사랑이 깃들어 있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윤정이 부드럽게 말했다. 모든 고통과 분리를 겪고 우리는 더 강해졌어요. 강석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 되었소. 지훈은 자신의 목걸이를 만지작거렸다. 이 작은 달이 우리를 다시 하나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정원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연결할 수 있게 되었죠.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고 강가의 정원은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으로 가득 찼다. 한때 비밀과 슬픔의 장소였던 이곳이 이제는 치유와 재결합, 그리고 무한한 성장의 상징이 되었다. 지훈, 강석호, 윤정은 서로의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갔다. 그들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들이 함께 하나의 가족으로 그 이야기를 써내려 갈 것이다. 이렇게 강가의 이야기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과거의 아픔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것은 이제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경험이 되었다. 그들의 사랑과 용기,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믿음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그리고 정원은 언제나 그랬듯이 계속해서 자라고 꽃 피울 것이다. 마치 강가족의 사랑처럼 끊임없이 성장하고 아름다워지면서